안녕하세요. 덤버리 DM의 덤버 숙바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김포에 있는 엑스포 연수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기예산은 어제 21일과 22일날 2019년 인중차별 절표를 위한 전국 이주 인권 대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의 전체 인구의 4%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주민들이 인권이 사각지대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 이주민 인권 대회에서 어떤 일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모시겠습니다. 가십시오. 대망의 10년차로 갑니다. 10년차 이상으로. 예, 전국 이주 인권 대회 이제 어떻게 이제 주관하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난민 또 전체 이주민에 대한 어떤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다양하게 많이 일하는 이주 인권 노동 이런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이런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자, 그리고 연대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이주 인권 침해 이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심각하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제 문제로 인해서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왔는데, 심지어 그래서 2017년에 우리 가스업 슈레스타 씨처럼 고용 허가제를 비관하면서 자살하신 분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속 주방 때문에 작년에 딴저데이 씨 미얀마 노동자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는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그런 산재 사고 때문에 또 미얀마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의 문제, 고용 허가제, 또 산재 사고, 사망, 또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제일 아직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주 노동자단 얘기를 하시는데 이주민 중에서 뭐 다문화 가정도 있으면 되고 그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없나요? 예, 어제 이제 분과 토론회에서 이주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주 아동 문제 많이 다뤘는데요. 특히 이제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류 지위 자체가 남편한테 종속되어 있고 취약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됐고, 이주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출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의료나 교육, 뭐 보육 이런 데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도
그 오랫동안 인종차별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이제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적인 인종차별, 또 하나는 일상 속에 보통의 사람들이 이주민에게 향하는 인종차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 인종차별은 뭐 고용허가제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별로 나누는 그 계급의 차이 또는 출신 국적에 대한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노동의 가치보다는 뭔가 전문직, 그다음에 뭐 단순 노동직, 이런 식으로 가르면서 뭔가 일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나누면서 차별을 두는 행위인데, 제가 봤을 때 노동이라는 것은 모두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비전문성이라고 하는 단순 노동이 없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관리자가 될 수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의 기반의 모든 근거는 바로 이런 기초적인 노동 위에서 다 생산되는 상품이나 물건들이나 뭐 생산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만 사실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한국 사회가 그 폄하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라는 그 노동과 이주민이 결합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차별하는 것은 제도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결혼 이민자냐 또는 뭐 유학생이냐 난민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하고 있고, 또 출신 국적이 미국에서 왔냐, 뭐 아시아에서 왔냐, 아시아에서도 뭐 네팔에서 왔냐, 뭐 아니면 일본에서 왔냐에 대해서 또 극명하게 이렇게 차별을 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일상 속의 차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있겠지만, 단지 외국인이어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 쉽게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있죠. 혼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도 직접 겪는다고 하고, 또 피부색이 검을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차별을 받지만, 출신 국적별로 해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취업에 있어서 월급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일상 속에서 또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 사회가 그럼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느냐 하면 해소되지 않은 채 더 지금 악화의 일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제도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차별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이주 아동의 건강권 문제점 사례를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 아동들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항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고, 그리고 특별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신생아 질환이 중증이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굉장히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진료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그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건강권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아동,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그러니까 국가 책임으로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주 아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도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게는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보건소를 벗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내국인 아동과 다르게 예방접종을 하는데 비용을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보험이 없다는 말로 보건소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의료 접근권에 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더 개방되어서 사실은 모든 아동이 뭔가 국가가 책임으로 하는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에 예외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동들이 이제 취약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약하지 않는 아동이거나
미취학 아동인데 보육기관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은 역시 그러한 정보 제공에서부터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계약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다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아동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사망률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합의하고 지속가능 발전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들은 예외 없이 건강을 포함해서 모든 기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 이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아주 악용을 해서 퇴직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국 만기 보험금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제도라는 말을 통해서 출국 때까지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바꿔도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출국할 때 보험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보험금은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전체 퇴직금인 줄 알고 이 보험금만 받아서 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7월, 8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900명 가까운 이주 노동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퇴직금을 계산할 줄 아는 노동자가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귀국한 이주 노동자들도 제대로 퇴직금 받은 사람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주 노동자들의 이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이 인권 침해에 대한 뭐 사례들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혹시 있나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 뭐 전에는 내 얘기를 하는 주제에서 이제 여러 이주민들의 그 인권 침해 사례들을 듣게 됐고 또 대변해서 얘기하게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에 살면서 또 문화적으로 인권 침해 당했거나 그 다음에 그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노동 침해 당하고 있는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례들이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죠? 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일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그리고 심지어 샤워할 때나 그리고 이게 뭐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밭에서 그냥 해결하는 그런 끔찍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주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권 침해들,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가 초기에 90년대에 들어온 문제들보다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다양해졌는데 그때는 그냥 그 이주 노동자에만 관련해서 우리가 직중해서 일해왔지만 지금은 뭐 다문화 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일도 되고 또 유학생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그 합법적인 대도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처음에 됐던 문제들보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도 이 한국 사회에 이주민에 관련해서 이 뭐 많은 단체들이 우리 이야기나 우리 열악한 부분 들어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세분화가 되어서 활동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주변에? 다행히 많죠. 예, 좀 있으면 그러니까 좀 고용허가제로 보면 나름대로 이분들 여러 가지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되게 있는 곳은 그 직업 자유와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옮겨 다니지 못하는 게 제일 많은 불만이고, 뭐 이제 다문화에 뭐 여성 문제가 많고 아동 문제들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한 10년, 20년 있으면서 미등록 아동 문제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이주민의 포괄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온 이주인권 활동가들입니다. 이주 노동자, 여성, 동포, 아동, 소년, 난민 등 안꿈사회에서 이주동자이자 이주민으로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고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이주민 권리 이러한 이주민 권리 운동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이주민으로 둘러싼 현재 상황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악화되기도 하고 있다. 이주민은 최저보다 낮은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고용과제 하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며 실질적인 무관리 강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조차 박탈당해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다. 퇴직금을 줄국 후에 지급받게 되어 있고 사업주가 수십비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런저런 공소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권리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국인 산업체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위험에 외주화에 더해 위험에 이주화가 얼어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방문지업체, 어선원, 동법이자 등정 활동, 연애, 은행, 거론 이주 여성, 유학생 등 노동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사업장, 뇌자별과 악주간에 놓여 있으면서 인종주의와 계급 문제가 얽혀 가장 열악한 계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얼마 전 이주 여성에 대한 가족폭력 영상이 충격을 주었는데 훨씬 오래전부터 결혼이주 여성은 성차별, 인종차별이 결합된 폭력과 차별에 시달려왔다. 체류 자격을 배우자에게 종속시키고 자기 의사에 따른 안정적 체류를 부정하는 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접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들 역시 까다로운 심사, 극히 낮은 인정률, 미미한 생계 지원,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체류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난폭한 강제 단속 추방의 위험을 늘 안고 살며 강제 단속으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법, 제도적 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 성차별이 경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연한 혐오, 인종차별이 연행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 이세에 대한 잡종 투기 발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과 법안 발의,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선동과 반대 집회, 이주민 단체 앞에 위협 집회, 지역 인권 조례 저지 등 왜곡된
된 국민 우선과 국가주의 아래 인정주의 정신후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 존중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주민 권리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멘 난민 논란을 거치며 가짜 프레임을 소용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낸다며 난민 인정을 어렵게 만들 난민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먹튀 건강보험 가입을 방지한다며 지역가입 이주민이 감당 못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 허가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한 채 노동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이 과도해 역차별이라며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권리 보장은 미흡하고 제약과 부담을 계속 늘리며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결은 회피하는 모습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형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인구 감소, 사람의 이동에 중과하는 생활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절폐해야 더 나은 미래를 부릴 수 있는 것을 아닌가? 국민 공감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유지 확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현재가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경제 불평등, 실업, 빈곤, 복지 축소의 책임을 체제나 지배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에게 돌리는 트럼프주의, 우파 인종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행동하여 인종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이주인권대회에 모인 우리 활동가들은 서로의 연대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종차별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한다. 하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대안적인 이주 노동제도, 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 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활동한다. 하나,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난민법 개혁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강제 송환 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 의료, 체류, 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하나, 건강보험 계약 등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 및 구금에 반대하고 합법화 정책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민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2019년 8월 21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 이주인권대회 참가자 일동.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 주세요.